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주말에 좀 평소보다 잠도 많이 자고요. 좀 잘 먹었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의 통증이 예전보다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10일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도요. 미준 방송과 함께 건전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마켓 폭은 많이 좁아졌죠. 왜냐하면 빨간색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아끼는 테크 종목들,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제가 지난주 초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는 시기다. 따라서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인공지능 수혜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인공지능 관련된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아직도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금요일 장 마감 시점에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48.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요.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상승 추세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가요. 66.79%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찬란한 미래가 예상되는 인공지능 수혜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0.94%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스닥은 무려 1.59%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나스닥 100이 오히려 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률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러한 주가의 상승이 일부 종목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50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AII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5일날 발표된 AAII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 39%만이 앞으로 6개월 이후에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의 하락을 점치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도 무려 32%나 됩니다. 역사적인 평균이 31%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에 이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빅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가 13.12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 평균을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폭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브 지수를 볼 텐데요. 메릴 린치 옵션 볼라틸리티 에스티메이트.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고요. 현재 채권 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채권의 변동 수준이 낮다는 것은요.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모멘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파이, 즉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주식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훌륭합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지금 현재 3가지만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QQQ도 마찬가지인데요. QQQ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크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고요. QQQ 역시도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3가지만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있는 나스닥 100 역시도 모멘텀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갑자기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죠. 이걸 우리가 블랙 스완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 블랙 스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있을지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10일 오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입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식의 개수는 10배로 늘어납니다. 주식 분할이 실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변동성이 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옵션 거래량이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은 애플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WWDC입니다.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 개발자 컨퍼런스죠. 특히 이번 주에 시작되는 애플의 WWDC는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연 애플이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픈 AI와의 협력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애플의 중요한 AI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 아마존 역시도요, 3일간 개최되는 AWS Reinforce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오늘은 애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존의 중요한 이벤트가 약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화요일 6월 11일 날은 중요한 투자자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넥스트라 에너지의 투자의 날, 그리고 옥타의 나스닥 투자자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자, 수요일 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의 어닝 결과 발표되고요. 그리고 오전 8시 30분에는요.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CPI가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3.5%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CPI는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용보고서의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얘기는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식을 줄을 모른다. 당분간 뜨거운 노동시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CPI까지 높은 지수가 발표가 되면요, 조만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한 가운데 과연 물가가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죠. 오후 2시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미팅이 끝나게 되고요. 금리 정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표죠.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서 과연 올해 말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이러한 금리 기대치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자, 그리고 2시 30분에 제롬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도 과연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 6월 13일에도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입니다. 이번에 특히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요, 일론 머스크의 2018년 560억 달러짜리 보상 패키지를 승인할지에 대한 여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표 하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8시 30분에 5월 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역시도 10시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예비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한 주 동안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고요. 이러한 이벤트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의 수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성장주들의 주가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모빌아이가 23.46% 폭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그 밖에도 코이런트가 플러스 15.46, 나비타스 플러스 13.81, HPE가 좋은 어닝 결과로 인해서 13.48% 급등했고요. 암홀딩즈는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13.32% 급등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2.2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1.30, 엑셀레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11.09, 도세보 플러스 10.53, 엔비디아 플러스 10.27, 레딧이 10.25% 급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난 한 주 동안 11.30% 올라간 이후에 지금 장이 개장되기 이전에 프리장에서 5%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드디어 그 이름을 올린다. 그 얘기는요. 우리한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또한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요.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엄청나게 많은 ETF가 있는데요. 이 ETF의 운용사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고릴라 테크놀로지가 21.87% 폭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DXYZ이 13.25%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12.91, 벌티브 홀딩스 마이너스 10.59, 니오 마이너스 10.39, DJT 마이너스 9.17,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9.07, 스텝 마이너스 9.02,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7.92, 메르카도 리브레 마이너스 7.27, URA ETF가 7.0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도 분전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0.27%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TSMC 역시도 8.8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7.52, 우버 플러스 7.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4.75, 아마존 플러스 4.45, 비트코인이 2.79% 올라가면서 7만 달러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0% 상승했습니다. 인피니온이 1.76% 플러스를 보였고요. 반면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일주일간 0.34% 떨어지면서 횡보했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1.63, SMCI 마이너스 1.96, 반면 벌티브 홀딩즈 혼자 10.55%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S&P 500 맵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지난 한 주 동안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리더, 즉 주도주는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10.2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말 꺾일지 모르는 그러한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의 저명한 최고 투자 책임자 CIO에 따르면요.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잉여 현금 흐름이요. AI 칩 제조업체의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 FCF죠. 프리 캐시 플로우의 약자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자본 지출을 회계 처리한 이후에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과 순이익을 잠깐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가계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됩니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00만 원이라고 쳐보고요. 이 500만 원에서 아껴서 굉장히 좀 비용을 잘 컨트롤해서요. 200만 원만 쓰고 3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이 300만 원을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이익을 가지고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빚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로 버는 돈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레비뉴, 매출이라고 부르죠. 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커다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예를 들면요. 내가 버는 돈은 500만 원인데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500만 원을 벌고 비용이 갑자기 5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적자가 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얼마나 잘 운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출을 잘 조절했는지 전혀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한 번의 일회성 비용은요, 카펙스라는 이름으로 이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포함하지 않거든요. 따로 뛴다는 얘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요, 사실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영업을 튼실하게 하는지 평가하는데 간주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요, 카펙스라는 이름으로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카펙스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순이익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이익만 좋은 기업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다. 따라서 카펙스를 쓰고 나서도 많은 현금이 남아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부채를 상환하거나 비즈니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영업현금이 풍부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주가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통계는 2026년 엔비디아의 예상 현금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는요, 테마라는 ETF를 운영하고 있는 CIO 유리 코자밀이고요.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과 2026년 회계연도에 엔비디아의 프리캐시 플로우가요, 787억 달러 그리고 911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잉여 현금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2025년에는 역전이 되고요, 2026년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은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강력한 프로세서에 점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출은요, 엔비디아 및 기타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코자미리아는요, 엔비디아가 경쟁 업체들이 따라잡기 힘든 연간 제품 발표를 통해서 업계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신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신상을 발표하면서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테마의 독점 및 과점 ETF를 관리하는 코자미리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코자미리언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요, 엔비디아의 고객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잠재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는 향후 AI 주식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엄청난 금액을 이 GPU를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GPU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만약에 그들이 향후에 미래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GPU를 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정말로 성장하는지가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 테크 메가트렌드 ETF의 배후에 있는 긴스 글로벌 최고 경영자 앤서니 긴스버그는요, AI가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 IT 지출의 상당 부분이 클라우드 중심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긴스버그는 CNBC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CEO로서 AI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도태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업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긴스버그는 또한 폴춘 500대 기업이요, AI 및 알고리즘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점점 더 많이 아웃소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는 거고요. 제가 내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띠아 나델라를 상대로 내기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순달 피차이가 이끌고 있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을 계속 두드릴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아마존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서요.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현금 흐름이 너무나 대단한 기업이 엔비디아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 흐름이 넘쳐나게 되면요, 이 현금 흐름을 이용을 해서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도 더 갚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계속해서 탄탄해야 할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클라우드의 서비스 채택률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즈니스들이 계속 클라우드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계속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잠깐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수혜주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TSMC고요. 세 번째 AMD, 네 번째 SMCI, 슈퍼마이크로죠.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쭉 내려가서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피타빌리티죠. 자, 수익성에서 일단 그로스 프로핏만 보죠. 그로스 프로핏은 총이익 마진이잖아요. 총이익 마진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수익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75.29%, TSMC는 53.57%, AMD 50.56%, SMCI는 15.97%, 그리고 벌티브 홀딩스 35.40입니다. 따라서 일단 총이익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넷 인컴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 마진이죠. 순이익 마진은 엔비디아가 53.40, TSMC가 38.16이고요. AMD가 4.89로 떨어집니다. SMCI는 8.88,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스 5.79%를 보여주고요. 따라서 순이익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엔비디아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순이익 마진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CF,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무려 36.38%입니다. 그 옆에 있는 TSMC는 15.63이고요. AMD는 10.46, 그리고 SMCI는요, 현재 공장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18.58%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벌티브 홀딩즈는 16.05%. 따라서 지금 현재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기준했을 때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TSMC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TSMC가 5월 달에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죠. TSMC의 5월 매출은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급증과 일부 가전제품의 회복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2296억 대만 달러, 미화로 하면 7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매출은요, 대만 달러로 1.058 트릴리언을 찍으면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2%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대비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로요, 전 세계적인 AI 서비스 개발 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첫 번째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도 올해 첫 3개월 동안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모바일 칩 주문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를 바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 시장 중에요,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시장의 회복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PC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TSMC의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만 남았죠. 바로 자동차 시장인데요. 만약에 자동차 시장도 회복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붐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TSMC는요,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 칩의 인기가 올라가면서요, 단가가 올라갔겠죠.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가속기를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애플 그리고 AMD의 반도체 역시도 TSMC가 제작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가 누가 되건 TSMC는 계속해서 그들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TSMC인데요. 이번에는 TSMC의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을 차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을 보시죠.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무려 4.86을 보이면서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은 D, 그리고 그로스 성장률은 B 플러스고요. 수익성은 A 플러스, 모멘텀이 A, 마지막으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 역시 C로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퀀트 스코어는요, 현재 강력 매수로 전환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3월 달부터 3월 달에 136달러부터 지금 강력 매수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강력 매수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어느덧 164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모멘텀 역시도 살펴보면 좋겠죠. 자, 어드밴스로 가셔서요. 현재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트레이딩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모멘텀 지표 26가지 중에 현재 셀, 매도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멘텀 지표가 중립 아니면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현재 16가지의 모멘텀 지표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현재 모멘텀은 최고의 주식이 바로 TSMC다. 물론 이제 성장 스토리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 그 중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전망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UBS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대형 테크주에는 여전히 더 많은 상승 여지가 남아있으며 미국 정보 기술 섹터가 가장 선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사실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대형 테크 기업이었는데요.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메가테크 기업 중심으로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전략가 존 고든이고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테크 섹터에는 계속해서 견고한 대차 대조표가 발견이 된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 성장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요, 인공지능의 도입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재무제표가 너무나 좋고요. 두 번째로 수익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 AI가 올해 1분기 기술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고요. 반도체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AI 수혜주 중에서도 반도체에 집중을 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고든에 따르면요, 2024년 글로벌 기술 부분 수익, 어닝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AI 메모리 부분 매출은 2024년 55%, 그리고 내년에도 35%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 기술 기업의 재무제표 역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이 개선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최종 시장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시장 중에 모바일폰 그리고 PC 시장이 이미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시장 역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는 또한 대형주 기술주와 같은 우량 성장주는요,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 후반기에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따라서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전반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조금씩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사이클 후반기로 줄어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정책 완화가 발표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금리가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테크주들이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고드는 대형주, 소형주 모두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AI 투자에 대해서 바벨 접근법을 계속해서 권장한다. 따라서 테크주에 투자하되 그냥 대형주만 사지 말고 소형주에도 골고루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UBS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AI 산업의 매출이 2022년에는 28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4,200억 달러로 15배나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5년 동안 매출이 15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수혜주가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드는요, 투자자들이 파괴적 기술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반도체 회사 등 고수익 기술 산업을 선호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과거 4년 내내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테크주, 특히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메가테크 기업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성장 동력이 이 데이터랑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역시 메가테크 기업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요,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죠. 따라서 데이터가 풍부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생태계입니다. 다른 말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미 구성해 놓은 탄탄한 경제적 해자,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요, 계속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미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를요, 점점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10년, 20년 동안도 작은 기업들이 메가테크 기업들을 넘어갈 수 있는 벽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들어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왔던 대형주들이 앞으로도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의 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요, 미주온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